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색하네. 아무튼, 좀 오랜만인가? 사실 올리고 싶은 주제는 되게 많았는데, 올리려고 생각하고 끄적여놓은 건 되게 많은데, 막상 너무, 뭔가 내가 이런 걸 말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요즘에 제가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 좀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발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나요? 뭐 얼만큼 공부해야 되나요? 학원에서 얼마나 잘했었나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개발자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뭐 그런 공통된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요즘에 다시 그 개발자 지원 학원 등록하는 그 기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말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크게 넉넉지 않아서 좀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계기가 무엇이냐. 사실 되게 저한테 있어서 좀 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말하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냥 짧게 말하면 적성 찾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러니까 개발이 제일 잘 맞아서, 그 중에서 개발이 제일 잘 맞아서 개발로 전향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너무 도움이 안 되려나? 저도 개발자 준비할 때, 문과에서 개발자로 전향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발자를 전향하게 됐을까,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해보자면, 저는 사실 완전 문과 중에 문과, 영문과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개발을 접한 것도 대학생 때 처음 접했긴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여서 거의 졸업할 때쯤에 코로나여서 집에 처박혀 있다가 좀 심심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개발 접하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 그거 있잖아요. 진짜 쉬운 거, 레코딩인가? 하루 코딩이었나? 아무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개발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HTML 이런 거 하고, 마지막에 노드.js까지 했던 거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뭐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완전 문과고, 개발자라는 거는 전혀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취업을 했죠. 영문과니까 또 다른 언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 영업, 약간 무역 이런 거를 하게 됐었죠. 해외 영업은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긴 했어요.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진짜 안 맞는 일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도 제가 그거 이제 일하러 간다 하니까 너랑 정말 안 맞을 것 같지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었고, 저도 정말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외국인이랑 소통하는 거를 좋아해서 혹시 모른다 이러고 갔는데 역시나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정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인턴이라고 하지만 그냥 알바 몇 개월 하다가 뭐 때려쳤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안 맞았냐면, 너무 단순 반복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애초에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전 단순 반복 일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직은 애초에 나랑 성격이 안 맞고. 근데 해외 영업, 무역, 사무 이런 게 그거의 총집합 아닙니까? 당연히 안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막 여러 적성 검사 이런 거 해보면서 나왔던 게 경제 쪽이랑 컴퓨터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컴퓨터를 바로 하지 않았고, 경제 쪽에 조금 회계 이런 거, 그 자격증 뭐였죠? 회계사는 아니고 당연히
아무튼 뭐 그것도 뭐 끄적여보고 경제 관련 대회 활동도 가보고 이랬는데 경제는 결국에는 뭔가 제가 뭐 깊이 해본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경제라는 건. 그래서 이거를 업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컴퓨터였으니까 이제 난 이거밖에 없다 하고 간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나는 나중에 할 거 없으면은 컴퓨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자신감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고 그래야 되나? 아빠가 약간 기계 쪽이라서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막 심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 게임이라 그거를 하면서 그게 되게 에러가 많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요. 그 에러를 고치면서 심지어 컴퓨터가 엄청 꾸졌어가지고 우리 집 컴퓨터가 그래서 막 개발을 막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컴퓨터에 익숙해지고 친구들 집에서 가가지고 컴퓨터 그거 게임 에러 난 거 다 고쳐주고 이래가지고 그때 제 별명이 심즈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어쩌면 컴퓨터랑 잘 맞는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컴퓨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진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개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게 됐죠. 얼마나 공부했냐 이런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전 사실 그때 그런 궁금증이 들질 않았어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그때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난 이제 진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이제 영문과로서의 진로도 없고 컴퓨터가 내가 이게 최후의 보루?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못하면 난 진짜 뭐 해먹고 사나. 대학교 4년 나왔는데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마저 못하면 진짜 쓰레기다 이런 쓸모없는 인간 이러면서 이건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가면은 무조건 내가 속한 반에서 제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왠지 모를 승부욕 그런 게 있었어서 비전 학원에 가서도 내가 그 반에서 제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왜냐면 전공자 이런 사람들도 학원에 온다길래 4년 동안 그걸 배운 사람보다 잘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하겠다. 딱 봐도 내가 훨씬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짐을 하고 학원에 갔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정도 학원 다녔는데 그땐 정말 친구도 안 만나고 카톡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친구가 많이 없어졌는데 원래 친구가 많이 있지 않았는데 그때 더 없어졌어요.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이 뭐 아무튼 그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9시부터 5시인가 6시인가 그때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뭐 그렇게 9시간 동안 다 수업한 건 아니고 몇 시간 자습 뭐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여섯 시까지 9시부터 대여섯 시까지 수업을 하면 그리고 저는 온라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에 팀플 때문에 학원 가긴 했는데 거의 다 온라인이었어요. 아무튼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고 한 8시 정도까지 밥 먹고 좀 쉬고 집안일 좀 했어요. 그리고 한 8시나 9시 그 사이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 학원에서 오늘 배운 거
그것들 복습하고 진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로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2시? 근데 평균적으로 항상 3, 4시에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지냈고 주말에는 좀 늦게 일어났어요. 12시, 11시 이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바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아닌 카페 항상. 근데 제 루틴이었어요. 그때 학원에서 나눠준 책이 있었는데 진짜 두꺼운 그 자바 기본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가 있었어요. 아마 다들 나눠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주긴 하는데 학원에서 자바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바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뭐 프론트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배워야 되는데 그 책을 다 진도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안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그 책을 봤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지금 책이 없어서 좀 설명하기 그런데 그 책이 한 챕터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근데 평일 5일 동안 9시간 동안 나간 진도를 주말 2일 만에 하려니까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다는 못 풀고 항상 제일 어려운 거 한두 개만 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그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주말에. 그렇게 약간 페인처럼 6개월이 지나갔고 그래서 약간 번아웃 이런 것도 왔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열심히 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회사에서 이 정도 일 못했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주변을 보면은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회사도 잘 들어갔답니다. 지금은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제 답변이긴 한데 답변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애초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뭔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만큼 열심히 뭔가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안 할 거라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취업 시장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해야지 하는 그 다른 거를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해외 취업만으로 해외 취업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다 뭐 그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해외 취업도 생각하고 개발자로 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모르니까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너무 길게 찍었네 생각보다. 이제 뭐 용량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